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사장이 사장 공모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의 사실상 충성 서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코바코를 대상으로 오늘 열렸던 모양이에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곽 사장의 자기소개서가 그야말로 핫 이슈였습니다. 곽 사장이 코바코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 마치 박근혜 시대를 찬양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곽 사장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곽성문 사장이 사장 공모 당시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요. 박근혜 시대가 활짝 열린 계기라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굉장히 찬양했고요. 또 친박그룹의 일원으로 의정생활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고 썼습니다. 또한 MB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소신에 따라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라는 말을 썼고, 또 자소서의 마지막을 장식한 문장이 바로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는 충성서약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자소서라고 합니까? 예, 줄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쓴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본인은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네, 곽 사장의 자기소개서를 공개한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코바코 사장에 또 누가 지원하라고 했는지도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국감 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위기의 코바코는요, 정말 광고를 잘 알아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곽 사장님, 코바코 누가 지원하라고 하셨나요? 주변에서도 또 우리 주변이 누굽니까? 제가 조언을 주로 받고 이렇게 친하게 상의를 하는, 분류하자면은 친박 의원님들 같은 그런 분들과, 예, 친박 의원님들. 네. 자, 곽성문 전 의원 지금 이제 코바코 신임 사장이 됐어요. 예. 자, 이 곽성문 사장이 과거 민청학년 사건 때 프락지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감장에서도 나왔어요. 네, 민청학년 프락치 의혹은 민청학년 계승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이 제기해온 주장입니다. 반유신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학생회장의 자원에서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에게 접근한 곽성문 사장이 정권의 운동권 학생 검거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또한 민청학년 피해자들은 민청학년 재판 당시에 곽 사장이 검찰 측정인으로 출석해서 피해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연합 장병환 의원이 이 의혹을 언급하면서 곽 사장의 법정 진술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곽 사장은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민청학년 피해자들과 대화로 풀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리랑 방송 신임 이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요. 네, 언론노조가 오늘 박주희 신임 아리랑 국제방송 이사의 임명을 두고 친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주희 씨는 현재 뉴라이트 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사회실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2기 위원을 지냈습니다. 언론노조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리랑 방송 이사회의 임명직 이사들 대부분은 방송 관계자나 대학 교수 등 방송 문학의 인물들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방송 분야에 있어서 문외한이라는 점, 또 정치 편향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인사가 아리랑 방송의 정책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박주희 신임 이사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로 36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죠. SNS 감청 논란에 대해서 사이버 광우병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오늘 사이버 광우병 선동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요즘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보면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번 감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주장의 근거로 최근 4년간 이뤄진 감청 중 95%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나머지 5%는 살인, 유괴 등 강력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요. 이번 사태로 가장 좋아할 사람은 대공 혐의자들이라면서 야당을 향해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자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감청영장 얘기만 한 거예요?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까? 예,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카카오가 해명해온 대로 현재로서는 실시간 감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검경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거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의원의 성명서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네, 압수수색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 압수수색을 통한 사이버 검열이 꾸준히 늘어왔다는 사실 연이어서 드러나고 있는데 예. 몇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승용 의원이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 및 도감청 영장 발부 내역입니다. 2012년 150건대였던 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해 270건대로 급증했고요.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217건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서울경찰청의 자료에 국한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전국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입니다. 앞서 보신 건 서울지방경찰청이었고 이건 전국에 있는 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를 모두 합한 통계 내용인데요. 2012년에 681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099건으로 급증했고 또 올해에는 8월까지만 1,2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서 전기통신 압수수색이라는 건요, 전화, 전자, 우편 등 유무선 및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나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또 다음 통계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가 지난 8일에 공개한 검경이 자세히 요청한 통신검열 횟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김진태 의원이 지적했던 감청영장의 경우에는 2013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에 압수수색 영장은 2013년에 983건이었던 것이 2013년 하반기에 1,600여 건을 기록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2,000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카카오톡의 보관 기간을 다음 카카오 측이 좀 줄이겠다고 하니까 기간을 다시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보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강기훈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려면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메시지 보관 기간을 최소한 일주일까지는 보관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또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반도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 지금 희귀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게릭병 발병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지난 20여 년간 삼성전자 서비스 동대전 센터에서 전자제품을 수리하다가 루게릭병을 앓게 된 이현종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1993년부터 전화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 수리, 그중에서도 특히 납땜 업무를 했는데요. 노조 측은 업무 중에서 지속적으로 납에 노출된 것이 이 씨의 루게릭병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납에 노출될 경우에는 루게릭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지난 2007년엔 부산지방법원이 납에 노출된 경우 루게릭병을 앓게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서 인정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내부에서 이 납 말고도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군요.
네, 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지난 2010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작업 환경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네, 조사 결과 162개 서비스 센터 내부에서 발암 물질인 TCE와 유연납 그리고 자연유산 위험성이 있는 톨루엔까지 검출됐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는 그 노말헥산이라는 성분은 지난 2005년 태국 이주 노동자들의 안진뱅이병을 불러왔던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네, 이 조사 후에 삼성전자 서비스는 문제의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와 땜납을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물질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까? 네, 지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작업장에서 관리자의 묵인 아래 유연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이메일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원지점 과장이 직원들에게 작업환경 측정 검사가 나오는 날을 알리면서 유연납을 치우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작업장에서 아직도 유연납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원청,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업 속도 단축을 강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유연납의 경우에는 납땜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유연납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발암 물질로 알려진 유연납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있을 때는 치우고 예. 평소에는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도 짚었습니다만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오늘도 논란이 있어요.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화를 통해서 김 총재한테 국감에 출석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김 총재가 연락을 받지도 않은데 출국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여러 의원들은 복지위 전체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명백한 국감 뺑소니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말도 잘 지어냅니다. 국감 뺑소니 사건.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